골프 참 재밌어요. 저도 골프를 즐기긴 하는데요. 골프장에 가면 자연도 만끽하면서 동반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하기에는 딱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몇 타 치시나요? 핸디가 어떻게 되세요? 전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100타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공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공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90타를 치는 사람들은 친구들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밥이니까 내기할 때 가장 만만한 게 보기 플레이어라고 하네요. 80타를 치는 사람들은 골프장을 먹여 살립니다. 스윙도 좀 되고 골프가 재밌다 보니까 자주 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모임으로 놀고 아주 온통 골프 생각뿐입니다. 90타 치는 밥들도 많고 70타를 치는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웬만해서는 돈 잘 안 잃죠. 딴 돈으로 캐디피 내고 밥 사고 그렇게 해도 돈이 남습니다. 집에 가서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60타대를 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60타는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밥 먹고 이것만 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세계적인 선수라 국위선양을 합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세계적인 한국의 골프 선수들, 박세리, 최나연, 고진영, 박성현 뭐 이런 분들. 전 개인적으로 기발인 선수나 허윤경 선수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4년 전쯤인가 추운 겨울에 골프장에 갔었는데요. 골프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후가 되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꽤나 쌓였는데 서둘러 서울로 가야겠다 싶어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대부분 골프장이 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길이 엄청 미끄러웠습니다. 눈을 치울 새도 없었던지라 비탈길에서 차가 속도를 받으니까 브레이크가 안 먹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언덕길에서 차가 밀리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고 사이드로 올려도 소용이 없어서 결국 미끄러지다가 제동을 못해서 앞차를 들이받고 가까스로 내리막 옆에 있는 캐디 숙소 쪽으로 틀어서 언덕 쪽을 꽝 하고 들이받고는 차가 멈춰섰습니다. 피해 차량은 총 3대였었는데요. 먼저 가던 차는 언덕 다 내려가서 길 옆 언덕을 들이받고 섰고, 제가 들이받은 차는 그 상태로 그대로 멈췄고 제 차만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차 들고 갔어요. 그 차 뭐죠? 싣고 가는 차에다가 들고 가가지고 수리를 한참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골프장이 괘씸한 거예요. 눈이 왔는데 고객들 가는 길을 미리 치워놓지도 않고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골프장에 이 상황을 얘기했고 골프장에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며 손해난 만큼인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라고 해서 소정의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자, 이런 게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인데요. 사업주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골프장에 가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죠. 우선 골프장에 가면 접수를 하고 번호편을 받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필드로 나갑니다. 이제 캐디분께서 4명을 정규 인원이니까 정규 인원을 태우고 나갑니다. 이제 앞팀이 좀 빠진 것을 보고 캐디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쳐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당연히 이제 휘두르겠죠. 공이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도 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해 6월 발생한 골프장 캐디 사건인데요. 골프장 이용객 A씨는 바위를 넘기려고 자신이 친 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나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골프 캐디를 상대로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1억 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1억 3천만 원 정도를 누가 줘야 되는 걸까요? 친 거는 본인인데, 본인이 쳤는데 본인이 친 볼을 맞고 자기가 눈탱이를 맞은 거죠. 그러면 내가 친 건데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책임 있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B씨가, 그러니까 캐디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와 캐디 사용자인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낸 거죠. 골퍼는 주위에 돌이나 나무가 있는 경우 공이 맞고 날아갈 방향을 고려할 의무가 있는데 동반자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주의를 줬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A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을 한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다 이제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통 치긴 하는데요. 위험할 수 있으니 치지 마세요. 아니면 조금 이따 치세요. 아니면 조금 이쪽으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샷이 마치 붕 띄어서 아니면은 커브를 그려서 페이드로 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네요. 자, 이처럼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디가 해저드가 있으니까 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 볼 없어도 되니까, 보통은 이제 플레이어 분들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 알아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똥꼬집이죠. 그렇게 가시다가 만약 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이 구조물을 만든, 골프장을 만든 당사자는 골프장이고 거기에 속한 캐디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버렸으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1억 3천만 원 정도, 3억 6천만 원의 소송을 냈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겠죠. 골프장 배상 책임 보험 또는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간혹 가다가는 캐디분들이 들으시는 캐디 배상 책임 보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가입을 해 두시면 그래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골프잖아요. 이런 경우에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말고 내가 내 골프를 치다가 사고가 났거나 내가 책임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지금 3억 6천만 원의 배상을 요청했지만 1억 3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 피해액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은 60% 책임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거는 골프장 배상 책임 2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골프 참 재밌습니다. 자주 나가고는 싶지만 일도 해야 되고 금전적으로 딸리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 유독 골프장만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없으니 다들 국내 골프장에 올인을 하고 있는 터라 골프장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도 골프장에 가면 자연을 만끽하면서 동반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하기에도 그렇고 친목을 다지기에도 아주 딱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그 1탄인 골프장에서 책임져야 될 일, 골프장, 그러니까 체육시설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은
골프 배상 책임보험 또는 캐디 배상 책임보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체육시설 배상 책임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2탄에서는 개인이 들 수 있는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상품에 대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으시면 저랑 카톡 연결도 바로 가능하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뿅.